안녕하세요. 화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어제 시행되었던 7월 9일에 시행되었던 선전고 3학년 1학기 미적분 기말고사 간단한 총평과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미적분 시험까지 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친 선전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실질적인 내신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또 이제 뭐 학생에 따라서 각자의 입시 전략에 따라서 생기부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수시 원서도 또 고민하시고 또 이제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수능날 좋은 입시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간단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자, 범위는 여러 가지 미분법부터 여러 가지 적분법, 그러니까 정적분까지였죠.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은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문항은 객관식이 원래는 16문항인데 선전고 특성상 마지막 3문항은 단답형 형태이기 때문에 객관식 13문항, 단답형 3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3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제가 분명 어려운 문제지고 조금 근데 구성이 중간고사 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중간고사 때는 수특에서 절반 가까이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수특을 메인으로 많이 공부를 열심히 또 수특에서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도 있었기에 수특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일부러 수특과의 연계를 좀 줄이셔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수특 연계는 줄었습니다. 수특 연계는 확 줄었고요. 그래도 뭐 몇몇 문제가 연계돼서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오히려 연계를 좀 안 한 편이었고요. 조금 이제 적당히 풀만한 문제, 또 수월한 문제에서 좀 연계된 편이었고 교과서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제 수업 때 쓰는 교재로 쓰는 그 마땡 시너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교재, 시중 교재 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객관식 13문항과 서술형 3문항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이었고, 항상 선전고는 요게 이제 요 단답형 3문항이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요 3문항은 2문항은 직접 만드셨는지 변형하셨는지 그래서 좀 모의고사 출제 형태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 10집 문제가 12년 전 수능 30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3문항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객관식 13문항과 서술형 3문항은 뭐 열심히 수업 듣고 또 수특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웬만해서는 거의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는데 요 3문항이 느낌이 좀 달랐어요. 특히 15번, 16번은 마지막 문제 이따 문제 풀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방학 때 이제 썼던 교재에서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30번 문제라서 좀 많은 학생들이 시간상의 이슈나 또 단답형 마지막 문제는 보통 풀기 전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풀기 때문에 도전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다 쳐도 15번은 뭐 모의고사 수능 형태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얘네가 좀 수월했던 반면에 요 3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서 이 3문항에서 한 문제라도 맞췄으면은 거의 이제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컷은 물론 어제 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간고사 때보다는 다소
낮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80점 중반 이상이 되면은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바로 어제 친 시험이라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여기 문제 중에 12번 문제가 지금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그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 얘기가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슈도 있고 해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세문항 14, 15, 16 세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14번 단답형에서의 첫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 t에 대해서 점 t, 0을 지나고 곡선 y는 이런 곡선이 있고요. 여기에 접한이 있어요. 접선 얘기하는 거죠. 접선의 개수를 세로운 함수 gt라고 놨고요. 이 함수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a의 개수,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 gt의 최대값을 q라고 할 때 이런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편의상 요 곡선, 요 식을 fx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접선의 개수를 따져 볼 건데, 원래는 이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식 정도는 우리가 빠르게 좀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x 제곱 요런 애만 지금 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역의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x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켜 보면 이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요 덩어리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이 값 자체는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위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0,0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고 원점은 이따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원래 좀 정확하게 그려보려면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분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뭐 변곡점 뭐 x좌표 자체가 이 문제에선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보해보면 곱의 미분법 써서, 자, 그 다음에 속미분한 거 바로 곱할게요. 자, 그래서 묶어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유일한 극값을 가지고요. 극대값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의 x좌표, 여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변곡점의 x좌표도 2개 나옵니다. 변곡점의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t, 0이라는 점이니까 여기 x축 위의 점이죠. 이제 이 x축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가 이런 데 있냐, 뭐 이런 데 있냐, 뭐 이런 데 있냐, 뭐 좀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의 값을 가지는 함수 g를 이제 만들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 2랑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서 접선의 개수 관련된 공부를 좀 하셨으면 변곡 접선과 곡선 그리고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을 먼저 잡아볼게요. 변곡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변곡점이 또 이런 데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는 접선의 형태죠. 그래서 뚫는 접선의 형태입니다. 지금 모양이 살짝 안 예쁜데 지금 자, 조금 변곡점을 좀 예쁘게 잡아볼게요. 얘도 지우고
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좀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의 접선은 이제 뚫는 접선의 형태로 들어가죠. 뚫는 접선의 형태. 이런 접선의 형태로 들어가죠. 변곡 접선.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같은 형태. 대칭의 형태로 같은 형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잡고 뚫는 접선. 조금 대칭이 아닌 것 같지만 대칭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좀 봐주시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변곡 접선과 곡선이 영역의 차이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이제 바뀌는데, 자, 일단 먼저 요런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 요 X축이 있죠. 이 점에서는 무조건 접하니까,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먼저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요런 접선이 한 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곡선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요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 이미 하나 걷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쪽에서 이런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죠. 반대쪽에서 이런 접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는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곡 접선 위의 점인 이런 데서 좀 세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두 개 포인트가 나오고, 여기서는 일단 변곡 접선 하나, 요렇게 이제 요런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X축 접선, 요런 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접선을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요런 포인트에서 또 접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의 또 접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3개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는 색깔을 자, 요 색으로 해보죠. 초록색으로. 요 포인트에서의 접선, 요 포인트는 뭐 당연히 X축 요 접선 한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든 대칭돼서 한 개씩 접선의 개수가 나오죠. 여기 이제 헷갈리시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거보면, 지금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변곡점을 이런 데 잡았을 때, 이런 데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수록 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점점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은 X축과의 교점이 점점 해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에서도 한 개, 이 영역에서도 한 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변곡점 오른쪽에서의 이제 접선을 좀 세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 요 점을 포함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요 점 오른쪽에서부터는 이제 접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점 접선이,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접선이 이렇게 돼서 점점 X축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도 한 개가 확보가 됩니다. 요 영역에서도 한 개가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 변곡점에서 걷을 때 요 점이 또 이렇게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반대쪽인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인 이쪽에서도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변곡점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으면, 마찬가지로 이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또 접선의 개수가 하나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왼쪽, Y축 오른쪽과 변곡점 왼쪽, 요 영역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접선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요쪽에 생기죠. 요쪽에도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도 또 한 개가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의 접선은 요런 애가 또 하나가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전체에서 또 하나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영역에서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에서 한 개 생기고 여기 원점에서 하나 생겨서 이쪽에서 두 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변곡접선과의 교점 여기서 세 개라고 한 이유는 일단 여기 변곡점에서 그은 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생기고 마찬가지 X축 이렇게 하나가 생겨서 여기서 세 개가 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점에서의 접선도 일단 기본적으로 X축 이런 거 하나가 생기고 이런 접선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영역에서 또 하나 생기고 요 영역에서 또 하나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한 개, 요거 하얀 쪽에서 한 개, 빨간 쪽에서 한 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가 생깁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기고 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여기에 이제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고 요 변곡접선과의 교점보다 왼쪽에 있는 여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요 영역에서의 개수. 자, 그러면 뭐 제가 여기 아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영역인데 요런 데서 하나가 생기고요. 요쪽에서 근 거죠. 요쪽에서 근 거. 이런 데서 근 접선. 그래서 요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에서 근 접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요쪽에서도 하나가 생기고 반대쪽에서도 생기는 거죠. 요쪽에서도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X축에서도 하나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X축 하나가 있고요. 자, 요런 데서 이제 접선의 개수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서도 생기죠. 요쪽에서도 근 게 이렇게 생겨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서도 생깁니다. 변곡점 건너서 이쪽에서도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쪽에서도 생기죠. 그래서 반대쪽, 변곡점의 왼쪽에서 그은 접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몇 개? 4개가 생긴다. 4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대칭 함수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4개. 그 다음에 변곡접선과의 교점. 여기서는 3개.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서는 2개. 여기에서는 2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T라는 함수, 뭐 그림까지는 그려볼 필요는 없어도 불연속점의 개수는 사실 이 그림만 봐도 불연속점의 개수 3개인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개수 바뀌고요. 여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니까. 그래서 P값은 3일 텐데 이걸 조금 예쁘게 정리를 좀 해보면 GT라는 함수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경계가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0이죠. 그래서 여기에 X좌표를 뭔진 모르지만 여기 변곡점의 X좌표가 요거죠. 사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이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의 X절편입니다.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그것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X좌표를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알파라고 놓으면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GT라는 함수는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제 T좌표죠. T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알파일 때, 이때는 3개. 이렇게 되고요. 이런 함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와 0 사이일 때, 마이너스 알파와 0 사이일 때는 4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T값이 0일 때는 다시 3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 똑같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다시 4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일 때는 다시 3개다. 이렇게 나오고 알파보다 오른쪽에서는 2개. 알파보다 오른쪽에서는 2개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2에서 조금 보셨음직한 유형이긴 한데, 유형 자체는. 그래서 GT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글이라면 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뭐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찍어서. 근데 뭐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 불연속인 T 좌표는 세 군데죠. 여기서랑 여기서 불연속,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불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불연속인 개수는 3개. 그래서 요 P 값이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T의 최대값, GT의 최대값은 4죠. GT의 최대값은 4. 그래서 Q 값은 4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값은 2 곱하기, 자, 4의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2 곱하기 64에다가 3 더한 67이다. 따라서 답은 134.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어진 곡선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이란 거를 조금 먼저 알고 들어가면은 그래프를 더 빠르게 그리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곡 접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리고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지만 바로 그냥 빨리 그리시고 개수 세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4, 15, 16 중에서는 가장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15번 문항이고요. 아마 학생들이 제일 풀지 못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뒤에 16번은 그래도 좀 풀어본 친구거나 좀 뭐 그랬으면 풀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5번은 거의 제대로 푼 학생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좀 고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내도 되시니까 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의 의문도 드는 문제긴 한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극한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한식이 나오는데 극한 안에는 다시 이제 정적분으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극한 값을 K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 값이 K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K입니다. 요 값이 K. 요 값이 K. 요게 이제 K인 상황입니다. 요게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한값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연수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이 K값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 K값을 구하면은 이 부등식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K는 보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다가 이제 극한을 때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인테그랄 안에 있는 요 놈을 적분을 해야 됩니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하려고 보는데 이게 형태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치환해서 할 수 있는 치환 적분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적분이 안 보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있죠. 부분 적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요 함수랑 그 다음에 t 5제곱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함수 곱해져 있는 걸로 쪼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수의 지수는 내릴 수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내리도록 할게요. 8은 여기다 내리는데 밖으로 이렇게 빼도 되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요거를 처리할 건데, 그러면 8.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적, 미적인데 요 함수랑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두 함수로 부분적분을 들어갈 거고요. 얘를 이제 미분시킬 거고 얘를 적분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시키면 마이너스 4t4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미분하면 얘는 적분한 거고,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분 그 적이니까 그 적
그래서 바로 쓸게요. ln.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일단 곱한 상태로 쓸게요. 자, 그리고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그러면은 미분한 거에다가 요거 뭐 일단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가로 크게 닫아야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다시 8 가로 크게 열고 좀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4t 4제곱 분의 ln 가로 열고 t의 8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 자, 요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그 다음에 4, 8 그러면은 요것도 2 이렇게 개수만 따로 뺄게요. 그 다음에 t의 8제곱 플러스 1 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의 7제곱, 여기는 t의 4제곱이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죠. 리미트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앞에도 전부 다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x를 0에 우극한으로 보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에서 빼기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건데, x를 지금 0으로에 여기다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죠. 얘는 지금 x가 0으로의 우극한인데 이 지금 분수함수 자체는 연속함수죠. 그래서 얘는 내가 그냥 0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0이라고 쓰고요. 사실은 여기는 0으로의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기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으로의 우극한,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요 표시를.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여기 인테그랄이 남았으니까 요 인테그랄부터 또 다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인테그랄을 처리할 건데, 자, 여기로 가져와서 2,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t의 8제곱 플러스 1 분의 t의 세제곱 dt입니다. 자, 그럼 얘도 완전히 뭐 예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치환적분을 좀 써먹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t의 3 세제곱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t의 4제곱을 이렇게 뭐 새로운 문자로 하나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치환적분 하던 대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치환적분 할 때는 구간에 1대1 대응의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주기 위해서 요 이제 t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좀 다시 바꿔볼 건데, 자, 일단 s제곱 더하기 1로 바뀌고요. s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4t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다시 이렇게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1로 바뀝니다. 2분의 1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합쳐서 ds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끝 윗끝도 바꿔줄게요. 그래서 지금 t가 0일 때 s값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1일 때 s값 1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는 좀 익숙하게 보이셔야 돼요. 얘는 이제 삼각치환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친구를 이 적분을 처리하기 위해 그럼 다시 또 치환을 합니다. s를 탄젠트 세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찬가지 이유로 치환 적분을 아래 그리고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럼 이제
ds는 시퀀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요거를 치환적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ds는 요거니까 여기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뭐랑 똑같습니까? 얘가 시컨트 제곱이랑 똑같죠. 한 번 타면 새까맣게 타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뭔지 알죠 이거.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얘는 뭐만 남냐면 2분의 1 세타 이렇게 남죠. 그리고 여기 아래 끝 위 끝도 이제 바꿔서 처리할게요. s가 0일 때 탄젠트 값, 요 세타 값은 0이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1로 만드는 요 각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요? 얘가요. 요걸 지금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자, 8로 지금 가로가 크게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 먼저 1을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ln2.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x를 집어넣은 건데 x를 0으로의 우극한을 보내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는 붙이고 요거 집어넣은 거에다 마이너스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다시 불러서 쓸게요. x가 0으로의 우극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 대신에 x를 쓰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4x 4제곱 분의 ln x의 8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친구였죠. 그냥 얘는 바로 계산한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파이죠. 그래서 플러스 8분의 파이다. 자, 그럼 우리 요 극한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는 중간고사 때 했던 형태죠. 그래서 x가 지금 0으로의 우극한일 때 요 덩어리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얘를 8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럼 다시 돌려놔야겠죠. 그래서 x 4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일단 요 앞에 곱하기 앞에 있는 요 함수의 0으로의 우극한은 어디로 갑니까? 4분의 1로 수렴하고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둘 다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냥 곱해서 0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입니다. 없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k 값은 자, 여기다가 8 곱하고 여기다가도 8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2ln 2다. 요렇게 됩니다. k가. 자, 좀 험난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적분인데 결국은 극한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k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이 마이너스 k는 지금 k가 요거니까 넘기면 2ln2다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은 2ln2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n 그 다음에 10 곱하기 자 2의 요 4제곱근이니까 4분의 자 그 다음에 요거니까 2ln2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요 식은 2의 자 ln2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다시 요렇게 2가 아니라 숫자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얘 값은 루트 2죠.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은 자, 이 부등식의 우변은 10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2가 1.414니까 요 값은 14.14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라고 했고요. 이 자연수 n의 최대값은 14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은 14다. 그래서 답은 14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지금 정적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표현 자체는 정적분 값 자체를 구할 때 아마 학생들이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분 적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치환도 들어가고, 치환 적분 뭐 2번이나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거의 푼 학생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객관식 마지막 단답형 3문제 중 제일 마지막 문제인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전 모의고사 수능 30번 문제 변형이고요. 한 12년 전 2014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B형 변형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한테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방학 때 우리가 이제 미적분 선행하면서 사실 풀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제가 수업 때 일단 다뤘던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이슈로 50분 시험 안에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고 서술형도 써야 되고, 근데 또 이거 단답형 마지막 문제 딱 봐도 어려운 문제고 해서 아마 도전 자체를 안 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자, 제가 그때도 2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찬가지 2가지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정석적인 접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4번 문제에서 변곡 접선에서 이제 영역으로 발생되는 접선의 개수,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빠르게 풀이도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2가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전을 하시려면 그래프 개형을 좀 그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점 1,G1과 4,G4는 곡선 gx의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의 x좌표 알려줬습니다. 변곡점의 x좌표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0,K에서 y축 이해점이죠. 곡선 y는 gx의 근, 또 접선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14번이랑 주제가 좀 겹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값의 범위가 0부터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값은 6분의 1 곱하기 G-2 곱하기 G4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변곡점의 x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G 더블 프라임 1이랑 G 더블 프라임 4 값은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G라는 함수를 2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x가 지금 저렇게 생긴 상황에서 G 프라임 X는 자, 지금 요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 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붙이고 원래 거 미분한 거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 더블 프라임 X, G 더블 프라임 X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미분한 거. 자, 그러면은 f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f 프라임 x 플러스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0이 될 수 없는 친구니까 요거 2차로 나오겠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4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세팅을 해야지 우리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fx를 좀 세팅해 볼게요. f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은 2ax 플러스 b, f 더블 프라임은 2a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계산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더한 거, 요 식이 요거 이렇게 3개 더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좀 써보면 ax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놈의 근 2개를 알고 있죠. 이 식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a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전개하시면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래서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고요. 요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a니까 자, b는 마이너스 a다. 이런 식 나오네요. b는 마이너스 a다. 식 하나 나왔고, 자,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c가 4네요. 요게 4a 플러스 c인데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c 값은 0이네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좀 예쁘게 정리되죠. 그래서 요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ax니까 바로 이렇게 쓸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의 형태를 여기까지 구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g, x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자, 일단 접점을 모르네요. 그래서 접점을 자, 좌표를 문제에서 t 안 썼죠. 자, t라고 놓을게요. t, gt다.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자, g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g t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자, 근데 곡선 밖에 점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0,k에서 그었으니까 0,k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0,k를 대입하면 k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t g 프라임 t 플러스 g t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gt는 g라는 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네요. 자, 그럼 fx도 구했겠다. 다시 gx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gx는 자, 그래서 좀 여기다 쓸게요. gx는 fx가 지금 요거니까 ax x-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도 요건데 뭐 요거 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 프라임 x는 자,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좀 바꿔서 쓰면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로 그냥 묶어서 일단 그대로 쓰죠. 2a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한 식 a로 묶어서 자,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그대로 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겠네요. k는 자, 마이너스 t g't니까 저기 밑에 있는 g'에다가 t를 대입한 거. 그래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 제곱. 자, 그 다음에 gt는 자,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t 대입한 거 플러스 at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묶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t랑 2의 t 제곱 요 놈으로 묶을게요. a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 이 친구로 묶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t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날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네요. at 자, 2의 t 마이너스 t 제곱 얘부터 쓸게요. 자,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요게 t제곱 마이너스 2t죠.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t제곱, t를 제곱으로 써야겠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그리고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 값의 범위가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t 값이 3개는 만족해야 됩니다. 접선의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접점의 x좌표인 실근 t 값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t에 대한 방정식에 실근 t 개수가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돼요. 3개. 자, 그럼 다시 또 요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놈의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자,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정석대로 풀면은 계산을 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얘는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되는데 요놈의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개로 쪼개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게 지금 3차 함수의 형태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럼 A가 양수일 때고, 그러면은 얘는 양수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양수죠. 2의 마이너스 t제곱도 항상 양수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t는 0에서 접하고 2에서는 뚫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t는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는,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t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지만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그게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더 증가폭이 세기 때문에, 얘가 더 세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t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음의 무한대, 지금 a는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의 무한대. 그래서 발산하는데 부호는 음수인 상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데 그 k의 범위를 뭐라고 줬냐면 0부터 1까지라고 줬습니다. 0부터 1까지라고 줬죠. 따라서 0부터 1, 그러면 뭐 이런 데 잡힌다는 얘긴데 상수함수가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게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에서는 2개밖에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값이 음수면 요 그래프 뒤집으시면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반대인 상태니까, 자, 이걸 좀 이제 지우고 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래프는 뒤집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는 뒤집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t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 그 k의 범위가 0부터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y는 k가. 근데 k의 범위가 0보단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는 t축보다 위에 있어야 교점 기본적으로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딱 1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극대값이 1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거보다 아래에서 3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k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는 상황.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극대값이 1이다. 그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a 값은 음수인 상태고요. 요거를 미분해야겠죠. 자, 미분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을 좀 미분하기 편하게 바꾸려고 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예,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우변의 식을 미분하면 a 2의 마이너스 t 제곱은 예,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2t 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다. 이렇게 됩니다. 요식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5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t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a 2의 마이너스 t 제곱하고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0, 1, 4에서 극값이죠. 그래서 여기 0 극소값,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4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a,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2분의 a고요. 그래서 요 함수를 편의상 h라는 함수로 놓는다면 요 극대값 h1은 2분의 a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죠. 1 집어넣으시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값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2다. 네, 음수값 나와야 됩니다. a 값 나오는 순간 gx가 완성이 됩니다. gx는 자, 저기 이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요거랑 지수법칙 쓰셔서 2에 마이너스는 앞에다 붙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계산하면 됩니다. 6분의 1 곱하기 g-2입니다. g-2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이제 g4. 그럼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으시면 3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날릴 애들 날릴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요. 요거 6 날리고요.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그럼 남는 거는 12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정석대로 쭉 푼 거고요. 아까 14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로 하면은 좀 훨씬 좀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 첫 번째 풀이는 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울게요. 자, 요거를 지우고, 자, 얘도 지우고요. 자, 답은 일단 12 나온 거 요거 남겨놓도록 할게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자,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fx의 형태를 구해서 gx의 형태까지 뽑아낸 요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볼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요거의 그래프를 바로 그려서 따져 볼 건데, 접선을 막 그어 볼 건데, 얘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경우. 자, 그럼 요거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요거 바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고요. x축과의 교점 0이랑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양수인 상태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가 0,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발산하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양수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y축. 그 다음에 x를 이제 양의 무한대, 아까는 음의 무한대로 보내봤고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이제 0으로 가고요. 얘가 발산하지만 얘가 세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게 바로 gx를 바로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0,k, 즉 y축 위의 점 0,k에서 접선이 3개 나오는 k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뭐 0보다 조금 위에서라도 접선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접선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선 나올 수가 없죠. 접선이 나와도 이쪽에 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요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접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3개가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바로 안 되는 거 파악했고, 두 번째. 이번에는 A 값이 음수일 때는 자, 요거 뒤집어서 그리면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도 뭐 금방 그리실 수 있고요. 자, 뒤집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요게 GX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위의 점에서 접선이 3개 나오는 포인트가 0과 1 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요런 데서 3개를 그려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나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3개가 되네요. 근데 이게 계속 3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선 3개가 안 나올 거라고요. 그 경계가 어디냐면 요 변곡점, 문제에서 변곡점 X앞에 알려줬으니까, 자, 또 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릴 걸. 그래서 변곡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요 변곡 접선을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접선. 그래서 요 변곡 접선과 Y축과의 교점 아래에서까지 3개가 가능하죠. 이런 데서 1개,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1개, 그 다음에 저 밑에 1개. 근데 이제 이 점에서도 3개가 안 나오고요. 이 점에서는 요 변곡 접선 하나랑 여기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변곡 접선과 Y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원점보다 위에, 여기에 해당될 때 접선이 3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0부터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1이어야 되죠. Y 값이 1이어야 되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1,0이니까 여기가 0,1이라는 얘기니까 요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고요?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요거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G'X도 요거 자동으로 나온 거니까, 자, 여기다가 X좌표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변곡 접선의 기울기 G'1은,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이니까 그냥 A,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거, 그리고 얘가 몇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그럼 A 값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2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G에다 대입해서 답 내시면 되죠. 그래서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식을 좀 심화 개념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셨으면 이 방식으로 좀 훨씬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도 2가지 방식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50분 내에 이 14, 15, 16 단답형 3개를 처리하는 게, 특히 15번이 저는 좀 이거를 좀 푼 학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어쨌든 좀 어려운 이 3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간 그런 시험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선전고 시험을 잘 보시려면, 1등급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도 많이 연계해서 내시고, 특히 고3이라면 수특이 또 중간고사 때는 엄청 많이 연계돼서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수특을 기본적으로 빠삭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의 형태, 수능 문제를 변형하신 문제를 지금 하나 내셨지만 안 내실 때도 많거든요. 그냥 자체 제작하시거나 이 여러 문제를 결합해서 거의 완전 새로운 문제처럼 낯설게도 내시기 때문에 수학 실력 자체를 높이셔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학 실력 자체가 확보가 돼야 선전고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래서 시험친, 미적분 시험친 선전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의 입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